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료를 한번 끄집어내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전지 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냥 넘어가고 전일 그 방송 11월 1일 방송에서도 하이닉스 400만 주 거래만 터져도 된다. 400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뭐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지금 10시 35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190만 주 터져 있어요. 그럼 오늘 최소 500만 주까지도 최소 500만 주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위에 이제 꼬리가 살짝 달리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뭐 오늘 전체 시장이 다 좋으니까. 근데 뭐 2%의 강세가 하이닉스의 강세부터 해서 IT 쪽에 상당폭이 집중돼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 거기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 기준에서는 이번에 어찌됐건 힘겹지만은 좋은 결단을 잘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결단을 잘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또 주력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에 설정을 잡아놓고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자동차 좀 더 탄력받아야지 자동차가.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HPSP 하나 마이크론이 여전히 이제 검색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도 여기 떠줘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죠? 루닛은 지금 몇 차례 이제 그 계속해서 설정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착되고 나서 제가 캡처한 시간하고 포착된 시간은 또 틀려요. 그래서 HTS에서는 14만 원대 루닛이 포착이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는 15만 원대, 13.98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쉽게 하이닉스가 안 떠요. 조금 더 거래 터지면 제가 볼 때는 뜰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 부분 이제 고점에서 조금 눌려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 이제 2차 전지도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마이크론과 HPSP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이제 어느 시점에 포착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기준이니까 하이닉스 위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뭐 꾸준하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린 주력으로 가지고 왔었고 더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의 기준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상 낸드 시장이 더 컸죠. 그리고 마진율이 원체 좋았죠. 그런데 D램 쪽이 이제 고마진, 고마진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사양 고마진의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써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D램 쪽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HBM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HBM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HBM에 대해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윤정두만 얘기하겠어요? 윤정두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 부분이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그 학습 효과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 삼성전자 쪽의 실적 발표 IR을 진행할 때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 쪽의 엔비디아라든가 또 오늘 새벽에 AMD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 챗 GPT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실적을 보고 그들이 발주하는 양들이 HBM에서 확인이 되느냐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방송을 우연찮게 뭐 타 방송 모니터링을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다가 보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또 우리 회사에 있던 분이었죠. 어쨌든 그 HBM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 불확실성이 많아서요. 그건 잘못된 거지, 게으른 거지.
그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가 뭐 독립을 하셨긴 했지만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언급을 하려면 공부를 하고 나가야죠. 근데 그냥 자기 기준에서 더 검증해야 된다. 뭐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건가요? 어찌됐든 무슨 말이냐면은 챗 GPT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뭐 아시다시피 50년대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의 영화 뭐 AI라는 영화도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꽤 오래된 영화죠.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챗 GPT 그리고 AI 서버 이 부분들이 고사양 GPU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양 GPU, CPU보다 한 단계 더 고사양, 가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고사양 GPU를 쓸 때에 당연히 HBM이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의 역할 부분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부분을 엔비디아의 GPU 부분의 고사양을 써야만 채굴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비트코인 채굴을. 그래서 한동안 말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뒤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엔비디아 쪽에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GPU의 판매 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역시 판매 증가 이런 부분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잠시 휴강이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도 21년도 11월 달에 나스닥 고점 찍을 때 그때 똑같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똑같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경우 살짝 넘기고 다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살짝 넘기고 눌려 있다가 여기는 이제 좀 들어 올리는데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지금의 HBM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쪽에서도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의 성장성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3위 부분의 알파벳이 얘가 3위예요. 시가총액. 이 3위 부분의 알파벳이 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클라우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거야. 28% 성장했다 22%로. 그럼 그 3위 업체는 22%인데 2위 업체 MS사는 같은 날 실적 나오면서 MS사는 좋은데? 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지금 뭐 요 밑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지금 에코프로 BM이 10%의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포스코 퓨처엠이 8%의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안 부러워. IT가 더 세 지금. IT는 신고가야.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위를 밟았어요 이제. 시가총액 2위에 시가총액 90조에 탈환해. 뭐 그런 기준이에요. 엔비디아의 위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시총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이들의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GPU가 들어가는 AI, GPT, AI 서버 이 부분의 성장이 확인되느냐에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이나 MS의 실적이나 알파벳 실적이 다 좋게 나왔죠. 일단 다 좋게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지금 고사양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루니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 AI 서버 수요의 확산, 챗 GPT의 확산, 그 CPU가 이제 조금씩 축소되고 오히려 GPU 비중이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AMD나 MS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전부 수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2분기까지가 53%고 3분기 기준에 HBM3 4세대 HBM을 이미 납품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부분이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서로의 주장은 조금씩 다르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70% 이상이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에 HBM 쪽에. 삼성전자도 이제
빠르게 따라붙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샘플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납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계속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물량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방송 나와서 한 다른 분들 중에 한 분의 내용이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이닉스도 만들지만 점유율도 좋지만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신문기사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납품한다 이런 걸 보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좀 하든가.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고 MS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분야거든요. 지금 고사양 고마진 그 부분의 성장성이 그들의 실적에서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가 지금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에 샘플 보내는 정도 수준에서 뭐 더 기다려봐야 돼. 하이닉스가 경쟁률이 높아지네. 그렇게 따지면 일본 애들도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HBM 시장에. 근데 현재로서는 향후 2, 3년 동안은 그냥 2차 전지에 막연한 수요가 좋고 이게 아니야. 2차 전지는 지금 자동차 부분이 GM사도 출하를 낮추기로 했고 테슬라 가격 낮췄고 보조금 안 나오고 그로 인해서 파나소닉도 출하를 줄여버리고 이런 과정이고 여기는 지금 진짜 GPU가 늘어나고 있느냐의 기준에 실적을 딱 깠더니 늘어났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이외에도 지금 MS AMD, 인텔, 아마존 이런 데서 계속 요청하는 거야? 그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대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 2차 전지처럼 2024년부터 혹은 2025년부터 혹은 2026년부터 납품해 주세요. 근데 보조금이 줄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출하를 늦출 거니까 조금 납품을 늦춰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현재 지금 당장. 그래서 그 부분의 성장성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뭐 추정치는 계속 나와요. 더 크게도 나올 겁니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근데 이 부분이 검증이 지금 됐느냐 부분에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이 검증이 됐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언제 발표됐는지 확인해서 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원고 작업하신 분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날짜 확인해서 실적 내용하고 2분기 실적 발표 날짜하고 확인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실적이 11월에 나오던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쪽 그 엔비디아 쪽의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컸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반도체 업체 중에 처음 넘기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잡아줬냐면은요. 이 정도가 돼요. 와, 엄청난데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면은 1,300조가 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환율로 환산했을 때 1달러에 1,300원만 잡더라도 1,300조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올라갔지. 5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시가총액이. 어찌됐든 1,300조만 따진다 해도 그러한 종목이 갭상승 26%에 29%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내용, GPU에 대한 내용, 수요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내용의 확인,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향후 2,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크겠구나라는 그 부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응?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인데 삼성전자가 상한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런 상황이 나온 거 26% 그리고 29.28% 그잖아요. 그 흐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의 5월 달에 5월 이후에 흐름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올해 들어서 80%의 흐름이 나온 게 상장 주식 수가 24억 7천만 주에
24억 7천만 주 곱하기 5 해주면 얼마야? 예? 1조 2천억 달러 이상. 어우, 그러면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 윤정도 수채 밝으니까 곱하기 그냥 지금 오늘자 환율로 따져볼까요? 오늘자 환율이 얼마예요? 모르겠다. 1,300원으로 그냥 합시다. 1,300원으로 그냥 기준 잡고. 그러면은 500달러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500달러다라고 하면은 얼마? 1,600조짜리가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갔을 때는 밑에 있을 때죠.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환산했을 때 1,600조까지 올라간 종목의 상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유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 큰 차이가 없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5위입니다. 테슬라가 5위였어요. 그 뭐 이탈됐다가 테슬라는 순위 밖으로도 밀린 적이 있어요. 올 1월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중동발 자금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랠리 기준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더 돌려놨죠. 지금 월봉 기준에 저 음봉 떨어져 있던 부분 이후에 11월 달 이제 거래 기준에서 FOMC 회의건 뭐건 긴축이건 뭐건 우리는 내 갈 길 간다의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0048 2020년부터 그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뭐 얼마나 훌륭한 자리입니까? 앞전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의 기준에. 그래서 결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HBM 좋아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윤정두가 지금 강조드리는 부분은 HBM 좋아요의 기준이 아니잖아. HBM 좋아요의 기준이 아니고 윤정두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HBM의 발주가 지속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수주업체들의 기준이니까 HBM의 발주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것을 논하는 겁니다. 발주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것을 논하는 거고, 그 기준이 지금 현재 기준에 각 HBM을 발주할 수 있는 쪽 엔비디아, AMD 그 오늘 보도자료 내용도 좀 올려주세요. AMD가 지금 9%로 폭등으로 끝났거든요. 그 내용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 AMD 관련해서 그것도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실적이 검증됐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실적이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된 기준의 흐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한 텀을 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많이 종목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종목군들의 V1300을 V1300-1을 올려드리고 기존의 V1300은 세 종목분이 안 뜹니다. 병행을 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따요 하시는 분들은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띄워서 볼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V1300-1이잖아요. 아니면 나는 너무 많아 V1300으로 할 거야 이렇게 가셔도 돼요. 또 1500-1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상은 기존의 수식으로는 2차 전지가 안 떠요. 근데 제가 수식을 바꿔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11시 분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신다면은 또 기존 거는 2차 전지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 설정 범위는 V 1300-1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V 1300-1 V 1300-1 1500 1300-1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500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루닛 두 종목이 설정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3장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3장 올려드렸어요. VVIP 방에는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유료 방에는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응? 왜 안 올려 지금까지? 제가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V1300-1 여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여기까지 세 종목의 2차 전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주의를 강조를 드렸고 양봉이면 안 팔아도 됩니다. 꼬리 달리는 순간 다 매도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양봉이 계속 나와. 그럼 땡큐지. 지금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 하이닉스 급하니까 하이닉스를 마저 봐야 될 거고 우리는. 그래서 1300의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샘플에서는 1300 기준이 안 나옵니다. 뭐가 2차 전지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 하나 마이크론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차익 실현에 대한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VIP 방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차익 실현 문자를 안 내보냈어요. 아직 오전장이고 그렇게까지 뭐 서둘러서 큰일 났는데 정점인데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V1500-1에는 에코프로 BM과 루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게 안 떠 있어서 약 오르는데 그건 뭐 우리 주력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잘 대처해서 잡아내면 되는 거고. V1300에는 뭐가 떠 있다? 한미 반도체도 떠 있다. 2차 전지 많이 들어옵니다. SDI도 들어오고. 근데 LG화학이 안 뜨네. 희한하네. 오케이. 자, 이해됐죠? 저도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라고 하이닉스 설명하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이들의 실적에서부터 명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조된 부분들이다. 엔비디아의 월봉에 대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갭에 대한 목표주가로 설정해드렸고 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다시 그려주셔도 돼요. 지금 월봉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650, 650불을 저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판 추가 주문 논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지만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에 대한 내용 볼까요?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분기에 매출이 증가했고 시장 전망 상해서 근데 이제 조금 업황이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내용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9% 올라갔어요. PC 프로세스에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얘가 완전히 두 개 나뉘어지죠. 인텔하고 이제 AMD하고. 근데 이쪽에 보시면 딱 써 있단 말이야. 곧 출시될 인공지능 칩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대량 생산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이 확장되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2차 전지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성장성이 뛰어나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 안 나오면은 전기차를 안 산단 말이지. 보조금이 없으면. 근데 얘는 보조금하고 상관없어. 시대가 바뀌는 거야. 시대가 바뀌면서 속도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AI에 대한 요구도 더 확장돼 있고 그 AI 시장이 확대됐다라는 것이 분기 실적에 녹아나 있고 그러니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표 작업을 할 때 기준은 어느 거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 AI 칩인 뭐뭐뭐뭐를 이번 분기에 대량 생산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보강돼 있을 거예요. 기사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해내는데 이 시장이 뭐 커지지 않으면 고마진이면 뭐해. 안 팔리는데. 매출 비중에 영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하이닉스는 이미 윤정두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리로 들어온 순매매 금액 기준의 1위 그리고 매집 수량 기준도 장난이 아니죠. 2,900만 주인데 얘가 7억 2,800만 주짜리 업체예요.
그럼 4% 이상을 쌍끌을 냈다는 건데 그냥 4%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4%인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4% 매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코프로의 지금 공매도 잔량이 6.6%다? 6%대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27% 대주주 지분에 외국인 10% MSCI 지수 편입된 물량, 나머지 기관이 일부 갖고 있어도 전부 유통 물량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4%에 달하는 물량이라는 거는 대주주 지분 34% 수준, 외국인 지분 52%, 합산해서 86%,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 갖고 있는 쪽이 대부분이 단타치로 들어왔나? 하이닉스를 단타치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에코프로 BM 단타 쳐야지. 응? 결론은 유통 물량도 없는 애한테 4%를 샀다. 그게 중요한 거지. 금액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75%, 76%의 기관 지분 빼고 또 개인들도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단타치로 현대차 들어가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아니잖아. 근데 얘도 외국인들이 4% 넘게 샀어요. 2억 1,100만 주짜리에 920만 주 정도를 샀단 말이야. 900만 주 정도를 샀어. 어찌됐건 4.5야. 무슨 얘기냐면은 4.5%를 사고도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가고 눌려 있어. 무슨 얘기냐면 6% 팔아봐야 현대차는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4.5를 샀는데도 별로 못 움직여 변동이. 6.6%가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매도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6%가 뭐 얼마나 크다고. 결론은 하이닉스의 그 매집이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IT에 대한 매집이 뭐 장난 아니죠. 삼성전자 우선주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기관들이 0.4% 팔고 외국인들이 0.3%대 매집이 돼 있어요. 삼성전기도 쌍끌이로 우리나라 매수 3위. 시가총액 3위는 아니잖아. 그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개장 초 고점 갭상승 이후에 21선 딱 부딪혔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요. 줄면서 돌려. 그냥 수급 놀린 거야. 당일 기준에서는. 3만 한 3천 주 나왔었나요? 5천 주? 7천 주? 그게 한 10,000주 줄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야. 여기서 좀 더 줄면은 되겠지. 근데 지금 위에 물량을 쌓아놨죠. 제가 볼 땐 이런 물량들은 소진시키고 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밑으로 순간적으로 때려서 출렁거린 건 있지만 결국은 쌓아놓고 밑으로 안 던지겠다는 거잖아.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장중이라 이렇게 교육이 집중을 못하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사업 비교의 기준에서 뭐 하이닉스가 월등합니다. 독점해요. 얘가 대박이고 얘는 뭐 삼성전자는 이 분야 2등이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왜? 둘 다 똑같이 시장을 견인할 겁니다. 하이닉스가 52주 고가를 뚫은 만큼 하이닉스가 재차 52주 고가를 뚫는 그런 시점들에 삼성전자도 52주 고가 분명히 뚫을 겁니다. 73,600원 개뿔이나 지금 7만원 공방인데 투권 들면 5% 올라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 무슨 이거를 동학개미하고 동학개미의 무덤이라는 표현이나 2차 전지하고의 비교 자체는 불필요하죠. 시장 대비해서 10배 올라와 있어요. 10배.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면 올해 들어서만. 하이닉스 뭐 20배 이상 30배 되나? 한 80%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AI라는 단어, 인공지능은 50년대부터 사용했던 단어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2013년부터 빠르게 개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자신감이 있죠. 야, 우리 기술력이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HDM이라는 거, HBM이라는 게. 저도 사실 뭐 박람회를 가서 눈으로 보고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고서 나오는 거, 분석 자료,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그 하이닉스가 내놓은 그 기술력 대비 삼성전자가 수치상으로 좀 낮은 기술력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번 그 박람회에서 10월 달에 뭐 미국에서 했나요? 근데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3개 단을 올렸는데 3단을 올렸는데 삼성전자 2단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아니야. 한 단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한 단에 10개씩 3개 30개를 올렸다면은 야 우리는 16개씩 2단 32개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 둘의 기술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산 부분. 그래서 샘플 보내고 테스팅 끝나고 그렇게 해서 분량 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양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시차가 조금 벌어져 있다는 거지. 금방 뭐 비슷해질 것 같아요. 다만 금방 비슷해졌을 때 그게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뭐 검증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검증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 뭐 공급이 많아지. 그게 아니라고. 향후 2, 3년간은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미 시가총액 2위 업체부터 해서 5위까지 전부 그게 확인이 됐다라는 게 그게 흥분 상태에 놓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주 동안에 시장이 44% 올라오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80%씩 올라왔을 당시 그 당시의 흐름과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HBM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한번 검색 좀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한 70%대라고 지금 그 이상으로 독점이다 거의 90%다 이렇게 설명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HBM3 4세대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기준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11월에 나와요. 11월에 이번 달에 3분기 실적이 그쵸. 그렇게 해서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왔고 2분기 실적이 8월 23일 나왔고 그러니까 이달 말쯤 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21일 날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가장 최근 걸로 보셔야 돼. 기존에 나온 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거 2분기까지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 걸로.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일에 대한 부분들도 참조를 하고 있어야 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제품별 매출 비중도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제품별 매출의 기준에서는 D램 쪽의 매출이 67%로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HBM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는 IR 때 이제 일정 범위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세부 사항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 부분이 PC냐 모바일일 거냐 아니면 서버 쪽의 기준이 잡힐 거냐 AI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설정하는 범위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였거든요. 낸드 부분, 그러니까 D램 쪽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10조를 주고 인수하고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차입금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다행히 이제 낸드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격 반발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재고 소진이 일정 범위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망에 대한 하이닉스의 전망,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결론은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폭의 기준이 저는 2단계까지 확산이 될 것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2단계 기준에 여기의 기준이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10조입니다. 10조. 2018년도 15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하이닉스 예전 전망치를 다시 꺼내서 이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사실상 저 때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위주로 봤어요. 그 삼성전자 위주로 주력주가 삼성전자였어요 우리가. 근데 하이닉스는 제가 그렇게 안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에 주인 없는 회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했었는데 하여간 2016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들여다봤고, 그 이후에서 함께 봤고,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하이닉스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고. 근데 요 기준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 삼성전자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아마 삼성전자 뒤에 있을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거 안 보고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안 보고, 2016년에 이때 당시에 30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었는데, 갤럭시 노트 7인가요? 그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원고가 있으니까. 갤럭시 노트 7이 그냥 아예 출시가 그냥 중단됐어요.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냥 출시 중단되고 끝. 그래 결론은 30조를 예상했는데 29조 2천억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 사태까지 겹쳐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저는 그때마다 강력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4월 달에 고점 찍고 뭐 밀릴 때 재편입하고 이럴 때처럼 강력 매수.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36조 7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2013년이 36조 7천억 그 수준이. 근데 이 당시 16년도 12월에 예상했던, 또 1월 달까지 예상했던 삼성전자 2017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였어요. 53조 나왔죠. 30조 예상했는데 53조. 그러면 그냥 30조 예상하고 가만히 있는데 53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컨센서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1월에 봤더니 수주가 늘어나. 2월에 봤더니 이거 봐라 계속 늘어나. 3월에 봤더니 계속 경기가 살아나. 근데 이 기준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지표가 확장됐다라는 게 나온 그 시점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 사상 최대치가 여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실적 전망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3조 45조. 근데 아니라는 거죠. 윤정도 주장은 이걸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왜냐하면 AI발 고사양 고마진의 HBM의 수요의 확장, 낸드 부분의 가격 반발력. 지금 HBM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또 전체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파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 40%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죠. 지금 HBM에서.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그 부분의 흐름은, 그 전망치 부분은 확장될 수 있다.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의 기준에 순이익이 5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의 기준에 9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또 상향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내년 기준 내후년이죠. 이것도 수정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하이닉스가 주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이 전망치 부분 전체 표와 이 하이닉스 컨센서스 표는 수시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방송 있는 날 특히. 얼마예요? 10조를 넘겼죠. 이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얼마였어요? 2025년께 10조가 아니었어요. 8조 8천억이었어요. 그래서 10배, 11배를 얘기한 거, PER을. 근데 그 사이에 벌써 9조를 넘긴 게 요 상태란 말이죠. 요거 만들 때. 얼마였어요? 25년도 12월에 순이익 9조 1천억이라고 예상돼 있잖아. 근데 지금 벌써 이미 또 10조를 넘겨, 예상치가. 무슨 얘기냐면 이 컨센서스라는 건요, 이렇게 증권사들이 그때 보고서를 내줄 때마다, 이들이 보고서를 내줄 때, 제가 볼 때는 27일날 그러면 다 바뀐 거네. 여태까지 수정이 안 된 거야. 응? 28일날이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왜? 이걸 만드는 업체가, FN가이드가 돈 받고 이걸 유료로 팔고 있는데 바로바로 수정이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실적 나온 다음날 보고서 나오고 나서는 전망치가 대부분 수정되니까 꼭 봐서 확인해서 바꿔줘야 돼. 결론적으로 25년도 예를 든다면 25년도 전망치까지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나와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개월 전 8조 4천억.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 8조 8천억까지 봤다고. 근데 10조 5천억으로 올라왔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증권사가 또 보고서를 내요. 그 다음 또 보고서를 내요. 또 보고서를 내요. 또 보고서를 내. 또 내. 근데 계속 전망치가 높아져. 신규 수주가 막 들어오는 게 확인돼. 엔비디아가 이달 말에 딱 실적 발표하는데 이야 GPU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그걸 보고 또 늘려. 그러면 이 전망치 자체가 10조가 아니라 15조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년의 기준의 전망치가 5조가 아니라 10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식이라는 것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더 세심하게 접근하죠.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으니까 업황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윤정도는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어디 배터리 같은 대머리 그 나와 대머리 그러면 이거는 인신공격이죠. 어찌됐건 배터리 아저씨 윤정도보다 2살 어린데 더 늙어 보이는 나와가지고 남이 분석해 놓은 거 지가 해석하면서 지가 분석한 것처럼 헛소리 하잖아. 그 능력이 안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범위인데 그냥 막연하게 아유 뭐 업황 좋아요 성장할 거예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좋은 게 어딨어. 하나솔루션 안 좋아? OCI 볼까요? OCI를 왜 보는지 아세요? 민주당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아냐. 그럼 초대박이 나야 되는데 OCI 제가 알기로는 박살났을 걸 그 재상장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점 대비 35% OCI 홀딩스는요. 뭐 시장이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뭐 무너져서 같이 무너진 그런 부분도 있고 얘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정책 수혜 주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를 내줘야지. 응? 오히려 신고가를 내주고 눌려 있어야죠. 나머지는 안 그래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 안 그래요. 다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다. 얘네들도 다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의 기준뿐이 안 돼 사실은. 응? 그래 안 그래요? 결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기관 쌍끌이로 개인들 매수 이것도 여기 꼭 써놔야 돼. 개인 누적이라고 잘 안 보이니까 개인 누적 순매수라고 크게 다 예전처럼 딱 넣어주고 예전처럼 많이 바쁘면 얘기를 해서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날 수정을 못해도 어느 정도의 누적 수급 범위는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하루에 애가 뭐 700만 주씩 들어와서 1%씩 들어오는 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얼마큼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걸 뭐 얼마 매수했는지 어떻게 알아? 1%를 샀는지 10%를 샀는지. 소부장 쪽은 대부분이 5% 이상 샀고요. 하이닉스도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4%를 외국 기관 그것도 쌍끌이로 비슷한 비중으로 산 거예요. 그만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관들이 모르겠습니까? 윤정도보다 똘똘한 기관들이 모르겠어요? 윤정도보다 100배 똘똘한 매니저들이 모르겠냐고. 알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적을 쫓아가는 게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확인해봐. 뭔 개뿔 미국 업체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HBM 쪽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이제 증가한 것이 실적에서 확인이 됐구나. 그래서 이들이 5월부터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했구나. 5월달 확인해 보니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1,600조까지 올라간 그 이상까지 올라간 엔비디아가 상한가. 삼성전자 상한가로 똑같은 어마어마했구나.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안 밀리는구나. 주도력이 있구나. 결국은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건 이쪽이겠구나. 2300 한 방에 넘기죠. 2300 한 방에 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혼날 줄 알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어제 시장지수 2300 넘겼나 종가 윤정도가 봐본 거지. 윤정도 지가 봐야지. 어제 시장 종가 2300 위에서 끝난 거 맞죠? 지금 2344니까 물어봤더니 2270입니다.
이거 윤정도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 심각한데. 응? 어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줘가며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오, 이 심각하다. 하여간에 순간이에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퉁퉁퉁 치고 가면 시장 지수는 2,400, 2,500, 2,600이 3,000포인트 언제 가냐. 아휴. 윤정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9월 말에 5억 계좌 아닙니까? 9월 말에. 5억 계좌가 지금 20억 넘겼고 아까 23억까지 올라왔었죠. 파생을 하는 분이라면은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만 파생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수에 대해서는 그냥 윤정도가 교육해드린 시황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어? 야, 남들은 뭐, 2달 전부터 현금 비중을 높였고, 아우, 풀 뜯어먹는 소리. 왜 파생 매매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 방에. 어? 파생 옵션 매매를 안 하더라도 ETF 상품 인버스 있잖아. 다 팔았고 인버스 사야지. 해칭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해칭할 그런 상황도 아니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10월 31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고 이게 11월 1일 날 올려드린 내용.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짜 D램 쪽의 업황이 또 랜드 쪽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의 매출 부분도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 개선 폭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선 주력주는 누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답이다. 현재 기준에 우리나라에 실적을 내주고 있는 업체, 실적을 내주고 있는 업종, 실적을 내주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현대차가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 1위에요. 내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죠. 영업이익 1위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근데 주가는 형편없어. 말 같지도 않은. 응?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제 하이닉스가 장중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지금은 또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지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에. 그리고 실적이 현대차가 올해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또 1위의 기준이라면 하이닉스의 기준 여기 또 고쳐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 업황이 완전히 개선돼 있는 쪽.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향이죠. 전망치 자체가. 이 부분이 양극재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요? 화학 분야에 대한, 기초 소재에 대한, 또 미국의 민주당 쪽의 연임, 바이든 대통령 연세도 있으신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쪽의 표가 어디서 나와요? 소수인종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아계 뭐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요? 어디? 또 중동 이런 쪽의 표가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 지원해서 중동 표가 거의 뭐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거의 뭐 그냥 다 거의 날아간 상황. 어찌됐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인트가 퍼센테이지가 5% 정도, 5%포인트 정도가 높아요.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뭐 머니올라 쪽에도 올려놨는데 IRA에 대해서 IRA가 그냥 뭐 2차 전지 이게 IRA가 아니라니까. 미국의 전체 정책을 민주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직역해 놓은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RA 그 우리나라에도 직역돼 있는 내용이 기후 변화에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이게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이걸 뭐 못 건드린다 아니라니까. 자꾸 그걸로 억지로 막 우기는 분들이 배터리 옹호론자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선대인 씨가 나가갖고 헛소리를 했다니까요. 아이 뭐 상하원 의원 다 통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예를 든다면 오바마 케어 못 건들지 않습니까? 뭐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어. 오바마 케어의 기본 근간은 의료비 지원인데 의료비를 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물론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싼 가격에 납품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정부 지원금도 들어가지만은 복제약의 명분을 가지고 바이오 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명분. 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바이오에서 받아요. 공화당 쪽은 전통 제약에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러면 돈 들여서 신약 개발은 누가 하냐? 어찌 따지면 바이오들 남이 개발하는 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복제해가지고 팔고, 그러면 돈 들여서 누가 돈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냐고. 안 돼. 우리는 전통제약을 더 지원해 줄 거야. 기후변화? 왜 그래? 지금 아니 우리나라 원유가 이렇게 많은데 원유도 개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그거를 환경보호하는 건 좋은데 미국의 환경청이 EPA인가 그렇죠? 너희들 너무 과도하게 석탄업체 원유업체에다가 세금을 너무 때리잖아. 탄소세 들어보셨잖아요. 민주당만 들어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그 탄소세나 이런 부분을 부과시켜버린다고. 거기에 세 번째는 법인세 인상은 뭐냐면은 민주당은 부자 증세예요.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고 법인세를.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먼저 번에도 법인세를 감소를 시킨다니까.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인 쪽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책을 노출시킨 거에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은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77개의 차종의 대부분을 싹 다 없앤 거고 그거 하나 또 검색 좀 해주세요. 전기차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 그 7월경을 찾아보면은 8월이나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받는 모델이 77개인가 뭐 그랬는데 싹 다 못 받고 닛산하고 폭스바겐이 두 군데서 보조금을 받았나 모를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해갖고 기간 설정해갖고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설정해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이 나온다고. 명확하게 가자고. 저 두리뭉실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그 전체가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공화당 표를 뺏어 오려고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정책 이렇게 할 거야. 야 중국 우리 한 대 때릴게. 그러니까 야 중국산 쓰지 말고 야 이거를 북미산 써 북미산. 근데 이게 어떻게 호재냐고. 이건 악재가 될 수 있죠. 2차 전지 업체들이 광물 조달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 오죽하면 폐배터리가 나왔냐고 그 당시에. 그래서 포스코가 또 뜬 거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근데 결론은 이 IRA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IRA 그 8월 16일 날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에 IRA 이 내용이 나오면서 누가 수혜를 보느냐에 대한 해석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태조 이방원 그 관점 속에서 태양광을 가장 우선으로 쳤어요. 태양광을 그 당시 기준에 2차 전지는 악재로 인식이 일정 범위가 잡혔었고 그런데 갑자기 뭐 폐배터리 얘기 나오더니 폐배터리 수혜가 형성이 된 거지. 에코프로 한번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 당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 사실은.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14일 날 이렇게 갭상승 나온 거고 우린 전날부터 따라붙어서 종가 3시 3분에 문자 사인 나가고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8월 달에 요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8월 15일 IRA 뭐 재료 누출로 인해서 조정받은 거야? 아니잖아. 이때 기준이 폐배터리 얘기예요. 이때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서 그냥 이슈 불거진 거고 LG에너솔루션의 강세에 연동이 된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느냐 없느냐 깬다니까요. 지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뭐 정신 없을 텐데 그것도 그 저기 써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선거 공약 나올 거야. 트럼프 선거 공약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지금 공공연하게 떠드는 게 IRA 파기예요.
아니 파기를 안 하면 본인들은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못 받아. 어디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네는 전통 에너지라니까요. 그들의 논리가 맞단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도 그냥 들으면 야 기후를 생각해야지 뭐 국민들을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해. 아니 기업 세금을 막 때려버리잖아 지금. 농담이 아니라 탄소세. 근데 그걸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 당시에 소송을 했는데 그게 소송이 결국은 이겼다니까. 누가 이겨? 응? 소송 건 쪽이 이겼지. 누가 걸었는데 석탄업체 두 군데하고 17개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그렇게 해서 EPA가 누구예요? 환경청. 오바마 정부 환경청에 행정소송을 건 거예요. 그 22년 6월 달에 최종 승소를 합니다. 대법원. 그런 내용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에너지 쪽, 원유 사업 쪽,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나는 이유가 원유 사업 장악하고 그다음에 방산 쪽 무기 팔아먹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정책이 뭐 안 바뀐다, 뭐 안 바뀌는데 IRA를 그따구로 해석하냐,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이 아니야. FTA도 뭐 창하고는 다 통과된 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면 다 때려 부시고, FTA만 때려 부셨나? 납타 협상 다 깨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G 화학의 기준의 정책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LG 화학의 정책적인 부분. 근데 IT 쪽은 원래는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시가총액 1위가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이제 뭐 부자 감세,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혹시라도 IT 쪽의 R&D 비용 세제 혜택을 줄여버릴까 우려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뭐 시대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뭐 속된 편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말씀하셨던 뭐 달나라도 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의 기준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거고 전기차 부분은 그 신재생 에너지랑 똑같아요. 양쪽 다 우리가 다 매매를 했었고, 근데 전기차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랑 똑같아요. 원유보다 월등히 싸야 신재생 에너지가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갈 수는 있는데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근데 보조금 주지 않는 한 힘들단 말이지.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그리고 정책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꼭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하이닉스는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의 기준,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LG화학을 2차 전지가 아닌 쪽의 기준으로 봐요. 화학업종의 기준. 실적 대비 저평가의 기준. 뭐 저평가? 화학 부분으로만 따지면 저평가까지는 아닌데 어찌됐건 얘도 양극재는 갖고 있으니까. 응? 또 LG에너솔루션에 대한 지분.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검색기에 이렇게 지금 종목이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이 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루닉 같은 경우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나간 거예요. 그 검색기의 기능이 가장 좋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와요. 응? 지금 루닛을 제가 체크를 안 잡아놔서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가 나오면은 5분봉으로 놓고 보실 때 진입 신호가 나왔고 탈퇴 신호가 여기 지금 안 써 있죠. 여기도 탈퇴 종목 삭제 이렇게 해야만 여기 신호가 뜬단 말이에요. 탈퇴는. 결론적으로 진입과 탈퇴가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 그걸 확인해서 대처하시면 무리수가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1300-1이 너무 종목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목이 IT하고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는 IT냐 아니면 낙폭 과대의 2차 전지냐. 우리는 낙폭과대를 안 보고 신고가를 보겠다 이거야. 센 놈을 따라가겠다 이거야. 근데 1300-1이 불편하시다. 너무 많다.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기존에 1300 보시면 하나 나와 있죠. 하나 마이크로. 딱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 잡으시면 되고 지금 그걸 똑같이 방에도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5시 1500-1도 활용을 하시더라도 뭐 무리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1300-1이 공격적이신 분들은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1300을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세수는 세푸대에 담글래라고 하시면 1500의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그럼 1500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V 1500-1을 얘기하는 겁니다. V 1500-1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르게 우리 종목, 2차 전지,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뭐 아픈 기억이 좀 있어요. 아픈 기억도 있고 수익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있고, 이시돌 dom선생님 덕분에 들여다봤었고, 또 들여다본 이후에 무너져 내려서 손절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돌리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주 편안해지면 또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얘를 뭐 주력으로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손절이 나면, 손실이 나면 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손절도 했다가 이렇게 돌리면 편입도 하는 거죠. 5MA, 20MA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요 자락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었고, 알테오전도 요 자락부터 어떻게 돼요? 검색기에는 재차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검색기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KBS 머니올라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거 아직 출근 전이죠. 출근하자마자 이거부터 바꾸시라 그러고 정신 똑띠 챙기라 그러세요.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화끈형막끈형 진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니올라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 두 개가, 하나는 시황입니다. 하나는 2차 전지고,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업종까지, 또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싹 다 잡아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 다시 오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수익 부분도 여러분들 걸로 챙겨가십시오. 요 정도의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점의 우리 주력 비중 설정 범위에서의 움직임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죠?